KF-X 엔진이 GE 제네럴 일렉트리사의 F414G40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성능과 신뢰성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에 많이 쓰이는 제트 엔진이라 호환성 및 정비성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선택을 택한 듯합니다. 하나테크인과 GE사가 기술 협력을 맺고 2020년까지 공동 제작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엔진 크기가 조금 크다 보니 한국형 전투기 KF-X의 기체가 F-18 정도로 크기가 커지게 되는데, 이것 또한 무장창이나 스텔스 성능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 앞으로의 계획을 감안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인 듯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X 엔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할 때 논란의 중심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터빈 엔진이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그 기체의 성능을 좌우할 뿐 아니라 전투기로서의 효용 가치를 따지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처음 KF-X 사업을 추진할 때 쌍발이냐 단발이냐 하는 엔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대 이후 한반도 영공을 지킬 한국형 전투기 보람의 사업에 어떤 엔진을 장착할 것이냐는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당시 공군은 안보 논리와 조종사 안전을 위해 쌍발 엔진을 요구하는 반면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경제성을 앞세워 단발 엔진의 우위를 주장했었습니다. KF-X는 8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2020년대 중반까지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보다 성능이 뛰어난 한국형 차기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KF-X는 공군의 요구에 따라 쌍발 엔진이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엔진 2개를 단 전투기는 하나인 전투기보다 밀고 나가는 힘이라고 하는 추력이 큰 만큼 보다 많은 무장을 탈 수 있고 성능 향상을 위한 개조도 쉽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방과학연구소는 2011년 공군과 합동참모본부에 작전요구 성능 ROC를 반영해 쌍발 엔진 모델인 CA103을 제안했는데요. 쌍발 엔진 쪽으로 흘러가던 분위기는 2012년 한국국방과학연구원이 탐색 개발을 통해 도출된 쌍발 형상인 CA103에 대해 체개발 추진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면서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기술 이전 가능성 등 개발 리스크가 높고 전력화 일정에 맞출 수 없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인데요. 국방 예산을 초과하는 개발비에다 수출 가능성이 낮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반면 이듬해 KF-X 사업 타당성 재검토에 나선 방사청은 단발 형상인 C501을 제안했습니다. 용역을 맡았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현 단계에서 단발 형상 방안이 사업 타당성은 미흡하나 핵심 기술 도입 등 8개 쟁점에 대한 해결을 담보로 체계 개발 진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낸 것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발 형상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 했으나 공군과 ADD가 다시 쌍발 형상안을 들고 나오면서 양측 간 이전투구식 싸움이 전개된 것입니다. 공군 측의 주장은 이러한데요. 전투기의 추진력을 키워 무장 탑재력을 높이고 전투 행동 반경을 확장하려면 반드시 쌍발 엔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조종사 안정과 미래 성능 개량 사업을 위해서라도 공간이 넉넉한 쌍발 엔진은 필수라는 것이 공군의 입장인 것이지요. 더욱이 KF-X는 공군의 차기 미들급 주력 전투기로 쓰이는 만큼 대북 억지력 확보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쌍발 엔진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항공업계와 항공 전문가들은 미디엄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KF-X에 반드시 쌍발 엔진을 장착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KF-X가 쌍발 엔진을 탑재할 경우 그 추력은 4만에서 4만 4천 파운드에 달해 단발 엔진인 F-35 전투기의 추력인 4만 3천 파운드에 맞먹는 수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KF-X 역시 엔진 탑재 공간 확보를 위해 F-35만큼 크기가 커지게 되고 F-35가 속한 하이급 전투기 개발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개발비와 후속 군수 지원 비용 또한 동반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쌍발 엔진이 단발보다 안전하다는 주장 역시 미국의 사례로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항공기 엔진 기술이 발달하면서 1990년대 이후 전투기의 평시 안정성은 단발과 쌍발 모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요. 미 공군이 1990에서 2000년 쌍발 F-15와 단발 F-16 전투기의 사고율을 조사한 결과 연 1.22대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반면 전투에서의 생존성은 단발 엔진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1991년 사막의 폭풍작전 당시 1000번 출격을 기준으로 미 공군의 F-16은 0.23대의 손실률을 기록한 반면
미 해군의 쌍발 FA-18 전투기는 0.46대가 파괴됐습니다.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항공전자 장비들이 고성능, 소형, 경량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도 쌍발과 단발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인 키스텝 조사에 따르면 개발 기간도 단발 전투기가 쌍발에 비해 2년 정도 짧기 때문에 단발 전투기 개발이 노후화된 F4와 F5 전투기 전력 공백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용하지 못한 시기를 거쳐 KF-X 엔진 개수는 최종적으로 국방부에서 운영 중인 보람의 사업추진 TF에서 결정됐습니다. 각각의 장점을 받아들여 서로 다르다는 의견이 종합되어 추진되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한쪽을 비방하느라 많은 시간이 의미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이 많았던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들어가는 엔진은 어떤 엔진이 들어갈까요? 우선 KF-X에 들어가는 엔진을 제작하는 업체는 한화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전투기 헬기 엔진을 제작을 도맡은 유일한 기업입니다. 설립 40주년을 맞이한 올해까지 생산한 엔진만 8,600대 이상에 달하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가스터빈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1980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과 기술 제휴로 F5 제공호용 제트 엔진을 생산했고 이후 1986년엔 KF-16 전투기 최종 조립업체로 선정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한국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KHP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한국형 헬기 수리연의 국산의 엔진을 생산하며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화는 현재 한국 방산 무기의 핵심 전략 자산에 들어가는 심장을 도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1년 본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 핵심 기술인 엔진 터보 펌프와 각종 밸브류 제작에 참여 중이며 2015년 3월 75톤 액체 로켓 엔진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초도 납품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 분야에 축적된 기술을 통해 항공 엔진 부품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는데요. GE, 플랫 앤 휘트니, 롤스로이스 등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업체들과 엔진 부품 및 모듈 국제 공동 개발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과는 다르게 한 국가의 터빈 엔진 분야가 한 업체에 몰려있다는 것이 불안 요소라고 하면 불안 요소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터빈 엔진 분야가 수요는 한정적이면서 투자되는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쉽사리 뛰어드는 업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터빈 엔진 관련 기술이 없는 나라가 대다수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기술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 한국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위안을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KF-X는 2004년 처음 ADD가 개발 컨셉을 잡을 때부터 쌍발 엔진으로 추진됐습니다. KF-X의 이야기를 할 때 F5가 나와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KF-X는 2000년대부터 F5를 직접 대체하기 위해 만드는 로우급 전투기가 아닙니다. 당시 분석 자료를 보면 F5가 퇴역하면 로우급 전력을 KF-X가 메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더 이상 미디엄급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F-16이 로우급 전력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KF-X가 F5를 직접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F5의 자리를 F-16이 메우고 그 F-16의 미디엄급 자리를 KF-X가 메우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KF-X는 개발 당시부터 F-16 이상 가는 전투기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F-16 플러스라는 표현이 나온 것인데요. F-16 중 특정 기종을 목표로 한다는 게 아니라 F-16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인데요. 기술과 예산 등의 문제로 KF-X가 한 번에 VLO라 불리는 스텔스로 개발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VLO가 최종 목표 지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성능이 F-16 이상이 되면서 스텔스성까지 갖추려면 당연히 F-16의 F-110, F-100 엔진 계열로는 어림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KF-X를 단발로 개발된다면 얻는 이점이 많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단발이 개발 비용적인 면과 유지비 면에서도 유리하지만 그런데 F-16 이상의 성능을 노리는 KF-X용 엔진을 단발로 만들려면 현실적으로 F-119, F-135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런 첨단 엔진은 판매국에서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의 구매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체 가능한 다른 나라의 엔진도 없기 때문에
쌍발로 컨셉을 잡으면서 F414, EJ200, M88 등이 나오며 대안도 여러 나왔습니다. 즉 KF-X는 차세대 미디엄급 전투기이고 이 체급에 맞는 엔진을 찾다 보면 현실적으로 쌍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된 것이 F414 모델입니다. F414 엔진은 베이스 모델 F404 엔진을 개선한 것으로 더욱 강력하고 안정적인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F414 엔진은 F414 G400 모델과 베리에이션 모델인 F414 INS6, F414 G392가 있으며 출력이 18%나 증가된 F414 2 모델이 개발 중입니다. 기존 F414 엔진은 리트로피트 방식으로 F414 2 모델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F414 엔진은 길이가 3.91m, 흡기부 직경은 89cm, 무게는 약 1.1톤의 성능 재원을 갖고 있는데 F414 2 엔진은 성능이 개선되면서 추력이 18% 증가했기에 전력 사용이 늘어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항공기 전자 시스템의 냉각을 위해 압축 공기 흐름을 개선했고 압축기 스톨 역시 개선되어 양력을 유지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는데요. F414 2 모델의 향상된 성능 덕분에 유연한 전술구사 능력도 가능해졌고 연료 효율성이 향상되어 작전 반경도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F414 엔진은 슈퍼호넷과 그라울러 등 700대 이상의 전투기에 탑재되어 있으며 이미 1500기 이상이 생산되어 3000만 시간 이상의 비행 시간을 기록함으로써 동급 엔진에서 최고의 운항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이처럼 신뢰성이 높으며 정비를 위해 엔진을 탈거하는 시간은 30분 미만으로 동급 최저 시간을 기록할 정도로 유지보수 역시 더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에 20년도 넘은 구형 엔진을 왜 선택했냐 하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쌍발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향후 F414의 개량형까지 보고 엔진을 선택한 것인데요. 최신의 기술과 장비들을 들여오면 좋겠지만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의 최선이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KF-X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다가오는 미래전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군사 무기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